시니어의 시각으로 본 슬럼프와 인생의 재발견. 40대, 5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묘한 역설을 경험합니다. 경험은 쌓였는데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20대보다 더 움츠러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슬럼프는 나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요. 슬럼프는 회피의 결과다. 젊었을 때는 슬럼프를 일시적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며칠 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40대가 넘어서며 알게 됐습니다. 슬럼프가 길어지는 진짜 이유는 시간 부족이나 능력 부족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하다 보면 익숙한 업무 패턴이 생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시스템을 배워야 하거나 젊은 팀원들과 다른 방식으로 소통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때 나이 들어서 이런 거 배우기 힘들어하며 회피하면 그 슬럼프는 정말 길어집니다. 반대로 모르면 배우면 되지, 뭐하고 직접 부딪히면 생각보다 빨리 극복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투쟁이라는 표현이 처음엔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시니어들이야말로 이미 평생 투쟁해온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죠. 그 경험이 있기에 새로운 슬럼프도 결국 또 하나의 해결 과제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특권. 젊을 때는 온통 남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상사의 평가, 동료의 눈치, 부모님의 기대까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수영 강습을 받는 젊은이가 진도가 느려 뒷사람에게 미안해한다는 이야기를 읽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지난해 등산 동호회에 처음 가입했을 때 20대 젊은 회원들보다 훨씬 느린 제 속도에 전혀 개의치 않았거든요. 강사님은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많이 봤을 거야 라는 위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살면서 내가 모든 걸 잘할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 자유가 무관심이나 방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기준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배우자의 걱정, 자녀의 바람, 오랜 친구의 조언은 귀담아 듣습니다. 하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가, 이해관계로만 얽힌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일단 보통이 되자는 목표 설정도 시니어에게 딱 맞는 전략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최고, 최선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는 꾸준히 즐기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압니다. 골프를 80대로 치지 못해도 매주 필드에 나가 햇볕 쬐며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 시간 자체가 선물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함정.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 질문은 시니어들이 가장 자주 하는 고민입니다. 젊은이들이 28살에 늦었다고 느낀다면 50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늦음의 기준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지구 단위의 시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을 보면 60대에 대학에 입학하고 70대에 마라톤을 시작하고 80대에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55세에 퇴직 후 제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취미 삼아 하라고 했지만 3년 후 작은 베이커리를 차렸고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빵집을 운영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쌓은 책임감과 성실함이 있어서 오히려 빵 만드는 일도 잘할 수 있었다고. 한국 사회의 기준으로만 보면 50대는 인생의 황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30년, 어쩌면 4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50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80세까지 30년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세에 시작한 직업을 50세까지 한 것과 똑같은 시간입니다.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다. 젊었을 때는 포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죠.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알게 됩니다. 포기는 때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이 글에서 저자가 1년간 그림을 완전히 포기했던 경험을 읽으며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30대 초반부터 줄곧 승진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45세 되던 해 더 이상의 승진은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족과 취미 생활에 쏟기 시작했죠. 처음엔 패배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승진 없어도 월급은 나오고 삶은 계속되며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더 건강해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승진 경쟁에서 물러나자 일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평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잘하고 싶어서 일하게 됐으니까요. 저자가 말한 것처럼 포기를 통해 2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둘째, 그럼에도 정말 원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 깨달음은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해야만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 하고 싶다는 순수한 동기로 돌아갈 수 있게 되니까요. 마음의 근육통을 기꺼이 감내하기. 젊을 때는 고통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고통 없이 성장도 없다는 것을요.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생기듯 새로운 도전에는 마음의 근육통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고통을 겪고 극복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직장에서의 좌절,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아픔, 가족의 시련.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큰 상처였던 일들이 지금은 그땐 참 힘들었지 하며 웃어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경험을 통해 마음이 단단해지고 고통을 대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앞으로 겪을 슬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5년 후, 10년 후에는 그때 그걸 극복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니어의 슬럼프 극복은 젊은이들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더 빠르지도 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더 깊고 더 의미 있으며 더 지속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급함 대신 여유가, 완벽함 대신 현실감이, 타인의 평가 대신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